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서림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쌤입니다. 오늘의 학습 단어는 제2과 우리의 길을 찾다 2차시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 어조사 어의 쓰임을 말할 수 있다. 한자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어조사 어입니다. 어조사는 우리 국어적으로 말하면 조사와 똑같습니다. 어자는 말씀 어자로서 글에서, 말에서, 문장에서 도와주는 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의미는 갖지 않고 문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문법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자성어 4개를 학습하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시 배운 내용을 간단히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죠. 상인호화 하고 불문마하다. 사람이 다쳤는가? 묻고 불문마,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말이 다쳤는가는 묻지 않았다. 공자의 인본주의 사상이 드러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불위야요 비불능여라. 네, 불위와 불능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 않는 것이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맹자가 전국시대에 제후들에게 인을 실천하라고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 위, 시하고 비, 위, 비를 왈직하다. 여기서는 시자와 비자가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품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문제였습니다. 앞에 거 명사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고, 뒤에 여기서 비는 여기서는 아니다 이고 여기서는 그러다입니다. 그런 것을 그러다라고 말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정직이다 라는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의 본학습으로 한자성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고자비입니다. 등고자비. 등은 오를 등자입니다.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오를 등. 고는 여러분들 고등학생 높을 고자죠. 자, 이제 자를 보면 이 자는 여러분들이 아는 자는 스스로 자자죠. 스스로 자. 자, 스스로 자라고 우리 암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라는 말은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가 계사로 쓰이면 뭐뭐로부터 자자로 쓰입니다. 뭐뭐로부터 이렇게 어디에서부터 기인하여 어디에서 또 출발하여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사용될 때 뭐뭐로부터라고 하면 우리는 쫓을 종자 뭐뭐를 쫓아서 뭐뭐로 붙어서 이렇게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로 이 자자를 해석한 경우입니다. 여기 비자는요. 비는 낮을 비자입니다. 낮을 비자입니다. 낮다. 고는 높다, 비는 낮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것을 비천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높은 데 오르는 것이죠. 높은 데 오르는 것은 낮은 데로부터 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높은 데 오르는 것은 낮은 데로부터 한다. 이렇게 뭐뭐로부터로 해석한 경우죠. 이렇게 해석도 되고, 두 번째는 높은 곳에 오르면 높은 데 오르면
스스로 낮추어야 된다 라는 의미로도 풀이가 됩니다. 높은 데 오면 스스로 낮춰야 된다. 이 말은 요 자자는 스스로 낮추다지만 바꾸었으면 이놈은 기자와 똑같이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비기로 쓸 수 있습니다. 대명사지만 자는 앞에만 쓰입니다. 하지만 기는 대명사면 동사 뒤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 오르면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서대로 해야 된다. 낮은 데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의미고, 두 번째 높은 곳에 오르면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의미는 어떻게 된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군맹무상입니다. 한자가 좀 어렵네요. 군, 무리군자, 여러 사람, 여럿이란 뜻입니다. 무리군자입니다. 우리 군중 할 때 씁니다. 군중 할 때. 맹자는 맹인이란 뜻입니다. 맹인, 장님이란 뜻입니다. 장님. 글자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밑에 눈목이죠. 위에는 망할 망자죠. 눈이 망했죠.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맹인, 맹자입니다. 무는 어루만지다라는 뜻입니다. 어루만질 무자입니다. 자, 우리 쓰다가 뭐지는 거 어루만지다 손으로 문지르다 할 때 무입니다. 앞에 요 손수가 쓰이고 있죠. 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기판에 있는 코끼리 상자입니다. 코끼리 상. 물론 중학교 때 한자를 처음 배울 때 상형자 배울 때는 본뜰 상 이렇게 학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면 군맹은 여러 맹인이죠. 여러 장님입니다. 여러 장님들이 만진다. 뭐를? 코끼리를. 여러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만지는 부분이 그 대상의 전체라고 보겠죠. 만지는 부분으로 그 대상물을 파악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만지는 장님마다 어느 장님은 다리를, 어느 장님은 코끼리 코를, 어느 장님은 몸통을 이렇게 만지겠죠. 그리고 코끼리에 대해서 말하라 라고 하면 자기가 만진 부분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님마다 자신이 만진 부분을 전체라고 생각하듯이 어떤 자기가 본 부분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죠. 좁은 견해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 부분을 전체라고 생각해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 군맹무상입니다. 군맹무상. 다음은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 적은 도적적자입니다. 도둑 이런 뜻입니다. 도둑이란 뜻이죠. 도둑. 반자는 돌이키다 이런 뜻이야. 돌이키다, 반대하다. 이게 반대 반자 씁니까? 돌이키다, 반대하다. 그리고 도리어라는 뜻입니다. 자, 돌이키고 반대로라는 의미는 우리말 중에 도리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하자는 멜하자입니다. 멜하. 아주 멜하라고 친절하게 썼네. 매다. 어깨에 매다, 가방을 매다, 손에 매다 이런 뜻입니다. 장은 몽둥이 장자입니다. 장은 몽둥이 장입니다. 몽둥이. 자, 그러면 풀이를 하면 적이
도리어 반대로 줬습니다. 저기 반대로 뭐를 몽둥이를 맨다. 몽둥이는 뭐 손으로 맨다니까 뭐 어깨에 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풀이할 때는 들다라고 하겠습니다. 몽둥이를 자기 몸에 지니는 거죠. 그래서 도적이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것이 맞나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도둑은 잘못한 사람이죠. 그럼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누가 잘못이 없는 주인이나 아니면은 그 죄를 신문하는 윗사람이 매를 들어야 되는데 도둑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경우에 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뻔뻔하게 큰 소리 칠 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말입니다. 적반하장. 상황이 반대로 펼쳐지는 경우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 상황이 뒤바뀐 경우에 우리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그 적반하장경의 황당한 경험이 아마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한차서입니다. 가정맹어호입니다. 5글자네요. 가정맹호. 가는 가혹할 가자입니다. 가혹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치는 그대로 정사정, 정치정이죠. 사나울 맹입니다. 사나울 맹, 사납다, 맹수, 맹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호는 호랑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습목표에서는 어자가 나왔네요. 밑에 보시죠. 어는 어조사 어입니다. 어조사 어인데 우리말로는 편의상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보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조사는 뭐냐? 허사입니다. 허사. 그러면 실사와 허사의 차는 뭐냐? 실사는 실제적인 말이죠. 이 말은 그 낱말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허사는 의미 없이 문법적 기능만 합니다. 문법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해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에게 뭐뭐 보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면서요? 그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 에게, 보다는 이렇게 말하면 뭐뭐 보다, 어디어디에서 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죠. 단독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실사는 뭐냐면, 자, 가혹하다. 그럼 알아듣죠? 가혹하다 무슨 뜻인지. 또 호랑이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실사. 그 자체가 의미가 없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허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허사, 어자의 쓰임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가정은 가혹한 정치입니다. 가혹한 정치. 맹은 사납다죠. 사납다, 무섭다 이런 뜻입니다. 뭐냐? 호랑이 보다. 여기서는 호랑이보다 사납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자는 어떻게 쓰였냐? 뭐뭐 보다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서술어, 이게 사납다가 서술이지 않습니까? 서술어가 뭐일 때? 형용사인 경우에 뒤에 있는 어자는 뭐뭐 보다라고 해석됩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 말은 어디서 유래를 했는가 하면은 공자가 어느 날 산길을 지나가다가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슬피 웁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여인이 시아버지, 남편, 아들이 모두 호랑이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한 산속에서 호랑이가 있는 산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 그 슬피 울던 여인이 마을에는 호랑이가 없으나 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는 호랑이는 없지만 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세금. 이 세금을 많이 걷는 정치가 바로 백성들에게는 가혹한 정치인 것이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가정맹오로구나. 가정맹오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혹한 정치, 백성의 가혹한 정치는 뭐다? 세금을 많이 걷는 정치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국사 시간에 가렴주구라는 말을 배웠을 겁니다. 가렴주는 가혹하게 걷어들이는 거죠. 주구는 죽일 주자, 죽여가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가혹하게 걷어들이는데 죽여가면서 유혹하는 것을 가렴주구. 그래서 가혹한 정치. 그래서 이 말은 뭐는 가혹한 정치는 세금을 많이 걷는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 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를 찾으라고 했네요. 자, 이제 여기 있는 글자를 좀 읽어봐야겠죠.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이거 무슨 자입니까? 오를 등자네요. 오를 등. 밑에 호랑이 호, 알테고. 요거 무리군자죠. 무리군자. 무리군입니다. 무리군. 다음 요거 아젤피입니다. 아젤피. 높을 고, 알테고. 스스로 자죠. 그 다음 이거 다스릴 정, 정치 정자고 이거 도적 적자입니다. 그러면 한자성어를 만들 수 있는 걸 좀 찾아보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네, 눈을 딱 보니까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등, 고, 자, 비가 있습니다. 자, 등고자비 무슨 의미로 쓰죠? 두 가지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높은 데 오르는 것은 어떻게? 낮은 데로 부탁한다. 또는 높이 오르면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겸손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2, 3, 4, 5번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 다 배운 성어입니다. 여러분들 금방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본인이 잘못해놓고 도리어 화려내는 거 적반하장,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상황이 바뀐 거라 그랬죠. 잘못된 정치, 잘못된 정치라고 하면 가정맹오죠. 세금을 많이 걷는 정치. 장님 코끼리 만든 이라는 말 부분으로 전체를 파악하는 거 군맹무상입니다. 자, 5번은 거창하게 일을 시작하더니 흐지부다. 처음에는 거창해요. 화려합니다. 지붕 위에 용머리 기와 용두삼이 되겠습니다. 끝은 흐지부지 되는 거. 뱀이 꼬리 자취를 감시듯이요. 다음, 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정맹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걸 찾으라고 했네요. 해석을 하라는 얘기죠. 해석을 해봅니다. 가혹한 정치, 번호가 순서대로입니다. 가혹한 정치는 스스로 사납다죠. 사납다 형사법이 뭐뭐보다죠. 호랑이보다 사납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가정맹호. 자, 이번 2단원의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 24쪽 스스로 학습하기 풀이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며 써보세요. 두 번째는 교과서 25쪽 생각 넓히기에 빈칸을 채워주세요. 네, 그 빈칸의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뭐호
불문 뭐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뭐죠? 상인호 사람이 다쳤는가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 불문마 말은 묻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그 샘플을 좀 하나 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상심호 상심 사람 인자 되면 마음이 왔으니까 마음 상했는가죠. 마음 상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쳤는가죠. 앞에 말은 뭐 그냥 본인이 그냥 채워넣으면 되겠습니다. 을 묻고 뭐는 불문 여기죠. 요거는 묻지 않았다죠. 여기 쓰는 글자가 뭡니까? 예, 이렇게 썼네요. 등수라고 있습니다. 등급 등 셈 숫자죠. 예, 등수. 등수는 묻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앞에 상황은 여러분들이 뭐 가정을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채워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과서의 괄호안을 한번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직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단원 2차 시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업은 3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